결정낼장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막 오늘 장을 마치기 직전입니다. 자, 오늘 장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자, 먼저 상승으로 마감한 오늘 장에 대한 지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하락세로 돌아선 채 마감을 했습니다. 3포인트가 빠졌습니다. 1913.96포인트이고요. 코스닥은 반면 7.88포인트가 오르면서 오늘 강한 상승세 흐름 끝까지 잘 유지를 해줬습니다. 554.31로 끝났습니다.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 만나보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7월 마지막 거래일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오전장에서 미국의 FOMC 회의 결과 내일 있을 결과를 앞두고 관망세가 좀 들어옵니다. 오전장에서 소폭의 하락 흐름 보였는데요. 이 오후장 들어서면서 외국인이 매수세로 돌아섭니다. 이 기간에 이어 외국인이 매수세에 가담을 하자 상승 전환되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이 전일에 이어 오늘도 전약 후강의 패턴이 조금 나타나는가 싶었습니다. 이 막판 갈수록 상승 흐름 켜지면서 1920선을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장 막판 되면서 개인 쪽에서 매도 물량이 조금 강하게 나옵니다. 결국 하락으로 장마친 모습이죠. 오늘 코스피 지수 3포인트의 하락 흐름 1913선에 장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체크해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이 수급 상황에서 기간은 전일에 이어 오늘도 매수세입니다. 866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냈고요. 외국인이 장중 매도와 매수를 조금 오갔는데 8거래일째 매수세 지켜갑니다. 오늘 300억 원의 매수 우위, 반면 개인 쪽에서 막판 들어서면서 차익 실현 더욱더 강하게 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오늘 1,000억 원 이상의 매도 우위 나타내면서 결국 지수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짚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대비 코스닥은 오늘 견조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틀째 강세장이 연출이 됐는데요. 이미 오후장에서 55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7포인트의 상승 흐름, 550선 조금 아래에서 마쳤네요. 554선에 장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체크합니다. 자, 오늘 코스닥 수급 상황 전일에 이어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 특히나 기관 나흘 연속 매수세가 유입이 되죠. 오늘 345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냈고요. 외국인은 전일에 이어 오늘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전일에도 300억 원 이상의 매수 우위, 오늘도 314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기관과 외국인 이 두 주체가 코스닥의 상승 흐름 탄탄하게 견인을 해줬습니다. 자,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봅니다. 자, 오늘 원달러 환율이 NDF 시장에서 이미 3원 정도의 이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오늘 1120원 선을 돌파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나왔는데요. 역시나 오늘 장 오후장 들어설수록 상승폭이 더욱더 확대됩니다. 1120원 선 돌파를 했는데요. 이 월말을 맞아 이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보다는 이 수입업체의 결제 수요가 더 강하게 들어온 하루입니다. 자, 오늘 원달러 환율 마감 주가 체크합니다. 8원 20전의 상승 흐름 1122선에 장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오늘 약세 흐름입니다. 최근 흐름이 조금은 부진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128만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자, 이어서 전일 상승 흐름이 강하게 이어졌던 이 자동차 쪽, 오늘은 현대차가 조금 밀립니다. 이 2%대의 하락 흐름,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12거래일 만에 조정 양상 펼쳤고요. 반면 현대모비스 전일 4%가 넘는 급등세가 이어졌는데 역시나 오늘 1% 정도의 하락 흐름 보입니다. 27만 4천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반면 가는 쪽은 기아차입니다. 전일 상승 흐름에 이어 오늘도 추가적으로 오릅니다. 63,7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총 7위부터 12위입니다. 신한제주 전일 장 마감 후에 이제 실적을 내놨는데요. 이 시장의 예상치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은행주 중에서는 안정적이고 양호한 흐름을 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신한제주가 강보합권 41,0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반면 LG화학이 좀 밀립니다. 오늘 2%대의 하락 흐름 28만 2천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 오늘 상승 흐름이 강했습니다. 결국 상한가 진입하면서 장마친 모습이죠. 시총이 6조 원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오늘 외국인 쪽의 매수세가 강하게 몰립니다. 오늘 셀트리온 65,4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자, 이어서 CJ 오쇼핑 실적을 내놨는데 양호한 흐름 오늘 1%대의 상승세 36만 6천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이어서 지혜성 쇼핑 역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양호한 실적을 냈습니다. 따라서 강보합권 오늘 24만 8,2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총 7위부터 12위입니다. SK 브로드밴드 전일에 이어 오늘도 추가적으로 하락합니다. 마이너스 1.8%, 5,3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이어서 SFA가 1%대의 하락 흐름, 오늘 위메이드가 오늘 상승 흐름이 굉장했습니다. 12%대의 강세 흐름 56,4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챙겨봅니다. 먼저 자동차주입니다. 전일에는 상승 흐름이 강하게 이어졌는데요. 오늘에는 전일 급등에 따른 소폭의 조정 흐름이 좀 나옵니다. 현대차가 2%, 현대모비스가 1% 정도 밀렸고요. 기아차는 강보합권, 이어서 한일이와 전일에 이어 오늘도 추가적으로 오르네요. 이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데 한일이와 14,4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반면 SL은 밀립니다. 3%에 가까운 낙폭, 오늘 16,65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STX그룹주입니다. 이 경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에 연일 상승 흐름이 나오죠. 오늘도 대거 상한가 보입니다. STX 중공업, 엔진까지 상한가로 장마친 모습이고요. 이어서 STX 조선해양과 페노션 역시나 12%대의 급등세, 전일에 이어 오늘도 일제히 강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자, 이어서 바이오주 살펴봅니다. 이 젠백스와 셀트리온을 필두로 오늘 바이오주 주가가 강세 흐름이 포착이 됐는데요. 먼저 셀트리온 상한가 도달하면서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고요. 이어서 젠백스 역시 오늘 상한가로 장마칩니다. 젠백스의 경우 임상 3상 실험을 실패하면서 이후 좀 밀리긴 했었는데 오늘 영국 국립암연구소와 이 보건연구원으로부터 공동연구를 제안받았다는 소식과 함께 투자 심리가 강하게 올라섭니다. 젠백스 오늘 21,5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이어서 메디포스트가 5%, 차바이오엔이 4%, 파미셀이 2%, 오늘 파미셀 4,33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전자결제주 살펴봅니다. 이 중국 시장이 2015년까지 9조 위안에 달할 거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수혜 기대감이 들어옵니다. KG 모빌리언스가 3%, KG 이니시스가 5%, 다날이 막판 들어서면서 상승폭이 다소 좀 주춤하네요. 1%, 한국사이버결제가 3%, 오늘 한국사이버결제 14,1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교복과 학용품주가 오늘 상승 흐름이 좀 강하게 나옵니다. 박근혜 정부 쪽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라는 소식과 함께 상승세가 좀 나오는데요. 오늘 바른손이 상한가로 장마치네요. 1,46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이어서 모나미가 8%, 이어서 에리트 베이직이 1%의 상승 흐름 보이며 장마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2분기 실적 발표주 살펴봅니다. 자, 우리 먼저 메리츠 화재 호실적을 내놨죠. 전년 동기 대비 1,178% 증가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2%대의 강세 흐름이 나왔고요. 자, 이어서 GS홈쇼핑과 현대홈쇼핑 역시나 2분기 양호한 실적 내놨는데 GS홈쇼핑이 강보합권, 현대홈쇼핑이 5% 강세입니다. 오늘 169,5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반면 동부화재가 약세 흐름입니다. 이 실적은 양호했는데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 나오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자, 이어서 액트입니다. 역시나 2분기 실적 호조세 보였는데 오늘 4%대의 강세 3,35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종근당 바이오 역시 오늘 실적을 내놨는데 2분기 실적이 악화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급락 흐름 나오고요. 반면 실리콘 화일이 오늘 흐름이 좋죠. 역시나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46%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한국타이어는 전일 실적을 발표했는데 최대 실적 내놨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틀째 강세 흐름 62,2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웅진에너지입니다. 오늘 상한가 도달하면서 장마치죠. 이 점 상한가로 시작을 했는데 이 웅진에너지는 미국 태양광 기업 선 에디슨과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돼 주당 315원 오릅니다. 2,445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자, 이어서 나노트로닉스 살펴봅니다. 반면 급락세가 나옵니다. 이 주권 상장 금지 가처분 피소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급락 흐름, 오늘 주당 335원 밀립니다. 2,97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 캐스터와 함께 오늘 장 정리 상세하게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샘플러스의 김용준 멘토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장 정리부터 해주십시오. 예. 일단 오늘 장은 그 전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그 강한 반등을 좀 보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쉬어가는 하루가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거래소가 좀 그 크게 이제 움직이지 못했고 오늘 이제 코스닥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코스닥이 오늘 좀 강하게 움직였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이제 셀트리온 효과겠죠. 셀트리온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이제 상한가를 가면서 코스닥 지수에 좀 상승을 견인했다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장을 이제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한다면 FOMC 회의와 중국의 이제 PM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전반적으로 좀 관망 분위기가 좀 짙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FOMC 회의에서는 오늘 이제 그 양쪽 완화 규모 축소에 대한 논의의 어떤 시점이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지금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게 중국 PMI 지수입니다. 중국 PMI 지수가 지금 이제 그 얼마로 나올 거냐? 일단 무조건 50 이하로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이제 시장의 그 원래 이제 예상치는 지금 47.7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봤을 때는 한 48.7, 49 정도가 이제 어떤 시장의 분위기인데 그 예상치 정도로 나온다면 시장에는 큰 충격은 없을 것 같은데 결국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만약에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시장은 좀 짧은 어떤 좀 충격이 좀 있을 수는 있다라고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 이제 PMI 지수가 내일 발표되는 걸 보고서 시장의 방향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그동안 지수 상승을 견인했던 것들이 이제 삼성전자의 공백들을 자동차가 좀 메꿔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요. 전일까지 상승을 주도했던 자동차가 단기적인 상승폭이 워낙 좀 컸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쉬어가는 구간에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기아차하고 현대차하고 좀 혼조 국면을 보였고요. 자동차 부품주들 내부에서도 좀 혼조 국면이 좀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제 이들 종목들이 좀 쉬어가면서 그 대장주 역할을 하던 종목들이 지수를 견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장은 조금 좀 무겁게 갔던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현재 이제 그 지수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최근에는 이제 미국 증시하고 동조화 현상들, 아니면 선진 시장의 동조화 현상들이 좀 나타났다고 한다면, 최근 같은 경우에는, 선진 시장하고의 디커플링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진 시장하고 디커플링이 나타나면서, 결국, 국내 증시는 아시아 증시하고 동조화 현상들, 특히나, 얼마 전까지는 중국의 변수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다가, 최근 2, 3일은 일본 증시의 반응에 굉장히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는 이런 식에서 지금 현재 지수는 아시아 증시하고의 동조화 현상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특징적인 부분들은 수급적인 부분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그 대형주 위주로 중소형주 그러니까 대형주 위주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제 지수 상승을 발목을 잡았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외국인들의 그 수급 개선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특히나 그 연기금 중심의 어떤 수급 개선이 현재 장세를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현상들이 최근의 지수 상승을 좀 견인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조금 좀 만약에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 때 저점의 하단이 좀 결정되는 이런 패턴이 좀 나타났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일은 좀 어떻게 될 거냐라고 좀 보셔야 되는데요. 내일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던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던 추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상당한 매물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래소 기준으로 보면 1938포인트 정도가 121선의 그 저항권에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1914포인트가 됐기 때문에 내일 정도 한 20포인트 이상 상승을 한다면 아마도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지수의 박스 상단권이 어디서 결정되느냐를 확인하는 구간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은 제한될 거고요. 하락의 조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는 지수의 박스권 상단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주 중에 이런 쪽에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 중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부정적인 어떤 주가 움직임들을 보였는데 요번에 좀 나타나는 거 이제 아이폰 5 아이폰 5S 출시 관련주들에 대한 부각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폰 5S에서 결국 크래셜텍 같은 것들이 지문인식 시스템이 도입된다는 얘기, 아니면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금 스마트폰에서는 삼성발 아니면 LG발 어떤 모멘텀을 찾기보다는
아이폰과 연결된 신기술 적용 쪽의 종목들은 일단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그 순환매냐 종목 장세냐의 힘겨루기 작업들이 진행되는데, 순환매라는 건 지수의 상단을 결정하는 방법이고요. 종목 장세라는 것은 어떤 중소형주의 장세를 일단 볼 수가 있는데, 어느 쪽이 우세할 거냐, 힘겨루기 작업이 좀 진행된다고 일단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과연 장이 이쪽으로 갈 거냐 저쪽으로 갈 거냐를 좀 보셔야 될 거고요. 지금 매매 전략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권 상단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형주 기준으로는 상승시마다 비중 축소, 그리고 중소형주 종목 장세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 되는 이런 쪽에서 매매 전략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용준 멘토와 함께 오늘 장과 내일 장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의 김영근 멘토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수급과 업종에 대해서 들려주십시오. 예, 오늘 소폭 하락 마감이 됐는데 관망세가 좀 짙었다고 좀 봐야 되겠죠. 코스피 같은 경우 거래대금 자체가 오늘 막판에 좀 늘어나면서 한 4조 원 가까이 되긴 했습니다만 현재 강한 매수세 부분, 외인들의 매수에 좀 기존은 좀 약화됐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전에 이 부분을 좀 돌파되고 나서 매수의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고 상단으로는 1920포인트 정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거의 임박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상당히 운수장비 업종의 강세로 인해서 시장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 부분, 강한 상승을 좀 기대도 주는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만,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고 해도 민감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축소하고 수익 실현하는 이러한 관점은 여전히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FOMC 결과, 중국의 또 PMI 지표 발표 이런 부분을 앞둔 상태에서 좀 관망세가 좀 짙었다, 이러한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어느 정도 또 조정을 대비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는 부분, 그 한 부분에 또 지지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제 코스닥 시장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오늘 아주 코스피 대비해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죠. 코스피도 지금 현재 한 2주 가까운 기간 동안 옆으로 횡보한 이후에 강하게 오늘 양봉을 형성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코스닥 쪽에서 셀트리온의 효과가 좀 있었고요. 젠백스라는 종목도 상한가를 갔었고, 그러다 보니 이런 바이오 쪽의 전반적인 흐름과 제약 쪽의 흐름도 상당히 좋은 흐름이죠. 아까 이제 코스피 쪽에서의 흐름에서도 보면 어제부터 사실은 좀 포착이 좀 됐었는데요. 제약주 그리고 음식료 이러한 쪽들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강한 반등이 나왔죠. 대상이라는 종목 특징주로 이따가 소개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지만 대상도 한 6%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약이라든가 이런 음식료 쪽에 또 차례가 왔다는 건 그동안 한번 민감 섹터들이 한 바퀴 싹 돈 상태죠. 그 이후에 지금 제약, 음식료 쪽으로 순환되는 타이밍이 또 온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지수에 대한 부분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또 논리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외인들의 이 매수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코스피 시장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쪽을 먼저 보면 외인들의 매수가 좀 최근에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매수의 강도는 좀 약해지고 있다. 환율과 좀 연관을 지어서 또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오늘 환율이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에서 또 나왔습니다. 6월 달에 저점 부위 이 부분에서 딱 반등 나올 만한 그런 자리에서 1120원대로 오늘 좀 반등을 주게 됐죠. 그러한 부분에서 외인들의 좀 매수세는 당연히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관망세가 좀 짙은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제 기관의 연기금의 매수세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죠. 그래서 향후에 이제 시장이 하락으로 전환되다 이런 관점은 아니고요.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조정 시에 또 다시 매수를 조율해야 되는 이런 시장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현 구간에서의 그 전략을 말씀드리는 거죠.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시에는 민감주들을 조금씩은 비중 관리를 해야 되는 시기이고, 코스닥의 지금 현재 이러한 흐름, 오늘 같은 경우 코스닥 같은 경우 보면 외인 기관의 또 강한 매수가 유입이 됐죠. 그리고 외인들의 매수세 여전히 코스닥 쪽에 살아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종목별로의 그런 강세 부분, 종목별로의 트레이딩이 유리한 장이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소형주의 랠리 부분 여전히 좀 진행이 돼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종목별 성장성과 실적이 기반이 되는 종목들 우리가 잘 선별을 해서 종목별로 좀 여전히 접근하는 그러한 시기다.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집중하자. 계속해서 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장에서도 특징적인 종목들이 있었을 텐데요. 어떤 것들이 눈에 가장 확 띄던가요?
예, 오늘 특징 종목으로는 뭐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상한가는 종목도 좀 많았고, 일단 IT 쪽에서 뭐 삼성 테크이라는 종목을 좀 잡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위메이드, 세 번째로 대상이라는 종목을 선정을 좀 해왔습니다. 삼성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IT 쪽, 전기전자 쪽에 속하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이제 다른 전기전자 종목의 흐름과는 좀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종목으로 좀 꼽아봤는데요. 사실 이제 보안 시장 쪽의 중요성, 이러한 부분들이 좀 높아지면서 상당히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을 하고 있고, 향후에도 그러한 성장이 좀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또 2분기 지금 실적이 호실적을 발표를 하게 됐죠. 2분기 영업이익이 26% 정도 증가가 되는 기대치를 상회하는 서프라이즈 정도 수준의 그러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업 부분, 뭐 특수 부분이라든가 엔진 부분, 이러한 부분도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도 좀 살펴보면 오늘 수급 같은 경우, 동사 같은 경우 이 외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지속성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기관의 매수까지도 같이 연기금 쪽에서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수급의 주치에 의해서 52주 신고가를, 다른 IT주들 같은 경우 상당히 부진한 상황이죠.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이런 쪽은 현재 조정 구간에 좀 들어간 상태 속에서 역시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LED 쪽이라든가 2차전지라든가 그리고 삼성테크인 같은 이런 보안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약간 변화가 돼가고 있는 이런 부분을 꼭 우리가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 오늘 52주 신고가 형성을 하게 됐는데요. 충분히 뭐 실적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봤을 때 추가적인 상방으로의 변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 매매가 가능한 이런 종목으로서 삼성테크인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위메이드입니다. 모바일 게임주. 한 이틀 전이었나요? 이 거래일 전에 이제 컴투스, 게임빌 이러한 종목들이 좀 거래가 수반이 되면서 모바일 게임주로의 어떤 변동의 시그널 부분, 변동성의 시그널 부분을 좀 준 상태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 페이스북에 관련한 그러한 이슈로 인해서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의 초기 협력 업체로서 게임빌, 위메이드가 참여를 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여주게 됐죠. 그 얘기는 이제 페이스북에서 카카오톡과 같은 그러한 플랫폼, 모바일 게임 쪽에서의 비슷한 그런 사업의 구조를 진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대감으로 좀 주가가 상당히 강한 상승을 했고, 이 거래량 부분 상당히 좀 인상적입니다. 아주 장대 양봉 대량 거래를 좀 수반을 하게 됐죠. 성장성은, 모바일 게임에 대한 성장성 부분은 분명히 좀 지속성을 보여줄 것이다. 근데 그러한 게임주마다의 게임이 런칭되고 나서의 히트의 지속성,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적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 모바일 게임주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위메이드를 가장 탑픽 종목으로 보는 이유는 바로 이제 카카오톡 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카카오톡에 대한 뭐 2년, 3년 뒤에 어떤 상장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충분히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단기적으로 페이스북 효과에 의해서 이렇게 변동성이 좀 나타났을 때 오히려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충분히 매매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게임주 특징주이면서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 좀 볼 수 있는 위메이드라는 종목을 두 번째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세 번째 종목은 바로 대상이라는 종목인데요. 음식료 쪽.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시장의 특징은 그동안 한동안 소외됐던, 민감 섹터가 순환되는 동안 소외됐던 음식료, 제약 쪽, 이쪽이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대상 같은 경우 뭐 실적도 상당히 양호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 단 하나의 흐름이라기보다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음식료 업종의 반등 구간에 진입을 했다. CJ 제일제당의 흐름도 저점을 찍고 좀 올라오는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1분기 뭐 양호한 실적을 보여줬고, 향후에 이런 반등 구간, 지수에 대한 조정이 어느 정도 또 예상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약이라든가 음식료 쪽에 또 순환되는 이런 타이밍상에서 트레이딩이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대상 한 6%대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수급을 좀 확인해 보면 그 수급의 주체는 바로 기관이었습니다. 아주 세게 매수가 들어왔죠. 연기금 투신해서 아마 추가적인 변동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 얘기는 지수는 약간 좀 주춤할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삼성테크인 그리고 카톡 관련해서 위메이드와 음식료 업종 반등 구간에 진입한 수혜를 받고 있는 대상 이렇게 세 종목에 대해서 특징주로 꼽아봤습니다. 김현근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은요, 이명식 전문가님,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두 분께서 준비한 다이렉트 전략 무엇인지 볼까요? 네, 주식을 살까, 종목 선정법은 뭘 살까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명식 전문가께서는 국내외 산업정책을 주목하자 업황 개선 실적주 서울 반도체를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김선윤 대표는 FOMC 회의 결과를 확인하자 코스닥 실적주 매수 KPF를 꼽았고요. 네, 먼저 국내외 산업 정책을 주목하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모든 그 경제 분야가 사실 정부 정책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는 없겠죠. 굉장히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그 키포인트를 찌르는 말씀을 많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미국에서 FOMC 회의 결과 어떤 출구 전략과 관련된 멘트가 나올지 몰라도 일단 시장은 대외 경기 지표라든가 정책 이런 데서 좀 점차 자유로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경기와 관련된 그런 코멘트를 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은 유럽 쪽인 것 같습니다. 유럽 쪽에 드디어 경기 지표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러한 경기 회복 수준, 강도가 나타나느냐 하반기까지 계속 여기에 중점을 둬야겠고요. 현재 시장을 보면은 실적 발표를 전후로 분기점에서 좀 차별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속에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모멘텀 종목군들이 눈에 띄게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내적인 그런 산업 정책에 일단 초점을 맞춰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통 산업에서는 이미 공급 과잉 문제로 인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에는 좀 버거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경우 계속해서 태양광, 그 다음에 친환경차와 관련된 소식들이 연이어서 들려오고 있죠. 금일도 웅진 에너지가 1.2기가와트에 해당하는 그런 태양광 인곳 수출 소식과 함께 좋은 상승 흐름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소식과 맞물리면서 해외에 나가 있던 그런 자국 기업들을 리쇼어링 정책과 맞물리면서 본국으로 리턴하고 있죠. 법인세를 35%에서 28%로 축소하면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격적으로 오바마 정권 2기 정부에 있어서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고 있다라고 보일 수가 있겠고, 일본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LED, 그 다음에 태양광 쪽에서 집중적인 투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이 상당한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이미 LED 조명 시장의 경우에는 세계 선두권을 차지하고 있죠. 이미 40% 이상을 일본이 선점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의 이러한 활로가 일본 쪽에서 활발히 전개됨으로 인해서 한전 자회사인 중부발전이라든가 일부 공기업들이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쪽을 보면은 전반적인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서 계속해서 산업 구조조정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금일도 시진핑 총리가 공급 과잉 해소에 주력하겠다, 이 언급이 있었고요. 그러나 제한적인 경기 부양 정책은 계속해서 펼쳐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과 유럽, 중국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은 현재 시점에서는 세계 각국이 정부가 배수진을 치고 경기 회복에 올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감이 잠잠해지자 계속해서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실패할 경우, 그 다음에 중국의 그림자 금융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방 부채가 해결되지 못할 경우 상당한 그런 금융위기가 2, 3년 내에 도래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회자되고 있거든요. 현재 중요한 것은 순차적인 그러한 경기 회복, 여기에 시장은 주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계속 한 문제 걸림돌이 해소되면 또 다른 문제가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데, 앞서 언급드린 대로 현재는 체제를 지탱하느냐 붕괴하느냐 이런 배수진에 깔려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의 예를 들면은 현재의 그러한 금융위기를 잘 다스리지 못한다면은 여파가 공산당 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뭐 투자은행이 잘못했기 때문에 투자은행들의 그런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지만 중국은 상당히 그 체제 불안이 양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도 계속해서 제한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내일 미국에서 그 ISM 제조업 지표를 발표하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전일 주가 상승을 견인했던 그 자동차 섹터의 움직임을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미국 시장의 그 자동차 판매 동향이 발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한 번 더 중요한 그러한 그 모멘텀이 다시 한번 재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주목하고 시장에 대응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네. 자, 그리고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증시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를 좀 확인해야 된다라고 김선영 대표는 말씀하시는군요. 네. 결과 당연히 확인해야 됩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주식이 움직인다는 것은 좀 당연한 진리인 것 같은데요. 지금 거의 일주일째인가요? 개걸음 장세 지금 유지하고 있는 모습. 당연히 FOMC 회의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고 싶기 때문에 주가도 확실하게 수급적인 부분은 좀 들어오지만서도 큰 폭의 상승을 좀 못 이뤄내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일단은 뭐 기존의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그 가능성 자체가 조금 상당히 많이 열려 있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이제 살펴보자면요, 확실하게 지표들, 국내 지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지표들 자체도 굉장히 양호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지표들을 핑계 삼아서 버냉키가 좀 이 발언 자체를 축소 쪽에 좀 더 강조하는 발언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지수가 좀 단기적인 하락이 있을지언정 다시 한번 그래도 서서히 좀 반등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그런 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꾸준하게 버냉키가 이 지표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을 해줄지, 그냥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시장 달래기 발언을 할지 아니면은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FOMC에 아주 집중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수급적인 부분을 잠깐 열어서 말씀 좀 드려보자면요. 지금 이제 외인들이 꾸준하게 지금 7월 22일부터 해서 매수가 계속 오늘까지 해서 8일째, 오늘 소량 좀 들어오긴 했지만서도 8일째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 최근에 기관들이 특히 어제 장에서는 뭐 투신권과 대부분의 증권사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왔지만 오늘 장에서는 특히 연기금의 매수가 굉장히 많은 물량이 들어와줬습니다. 자, 연기금 역시나 7월 17일부터 해서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서 지속적으로 매수가 굉장히 많은 물량이 좀 들어와 주는 게 조금 더 시장을 상승 쪽에 무게를 두고 대응하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굉장히 몇 번 말씀드리는데, 기관들이 지금 6월달부터 물려있던 가격대 자체가 1900포인트였고요. 평균 단가가. 연기금이 1월부터 매수해서 거의 물려있는 지수의 평균 단가 자체가 제가 1950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기금 수익 내려고 들어온다 말씀드렸습니다. 방어가 아니라요. 그럼 연기금은 분명히 지수 자체를 끌어올릴 겁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끌어올라서 안착할 수 있는 부분이 지수상에서 해당하는 부분은 바로 어느 정도 좀 지수 이평선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 주봉상으로 잠깐 살펴볼까요? 밀집되어 있는 구간인 1930에서 40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을 뚫고 나서 좀 강한 흐름이 나와줄 때는 1950 정도까지도 일단 단기적으로 1차적으로 노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기관들 최근에 반등을 줄 때요, 일봉으로 다시 돌아가서 기간 반등 줄 때 1900포인트 위로 올라서자마자 기관들 확실한 매수가 아니라 수급 상황도 살펴볼 수 있겠지만 매도세 간간히 보였습니다. 차익 실현하는 기관들의 모습이 나아졌다고요. 그러면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기관이 더 이상 안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수가 올라가겠죠? 올라가게 된다면은 1950부터 해서는 분명히 연기금은 아닐지언정 기관들은 확실하게 매도하고 싶은 생각이,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간이죠. 수익 실현해야죠. 빨리빨리 치고 나가서 빨리 회전시켜야 되잖아요. 그 흐름이 나아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1930, 40 정도까지 가고 50부터는 다시 한번 코스피에 대해서는 매도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 오히려 8월 달부터 시장은 코스닥 시장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선정법입니다. 업황이 개선되는 실적주를 말씀하시는군요. 네, 최근 들어서 실적 발표 전후로 인해서 성장성이 살아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시장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IT 섹터,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뭐 시장 상승에서 소외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성장 둔화 또한 그 하반기 계속되는 뭐 경쟁 심화 우려감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는 그런 부품업체 그런 기술들에 중점을 둬야겠는데 아무래도 뭐 그 파이가 커질지는 모르겠지만 무선 충전 기술 일단 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겠고 자동차 섹터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미 작년도 10월달 엔화 약세로 인해서 뭐 환율 불안감 이로 인한 그러한 뭐 채산성 악화 이러한 요인들이 불거졌던 가격대 23만 원대를 회복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계속해서 뭐 자동차 섹터는 눈여겨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미국 승용차 시장에서 주택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픽업 차량이 그 판매세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취약한 현대차가 뭐 미국 시장에서 선전하기는 좀 힘들겠고요. 반면에 중국 시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좋은 그 자동차 판매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섹터 중에서는 중국 쪽에 그런 특화된 그런 부품 업체를 선별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경기 민감주 뭐 전반적으로 그 재고 감소에 따른 제한적인 수급 개선 요인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서는 최악의 상황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기대감에 따른 그러한 반등 모멘텀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보면은 그 자동차하고 그 다음에 경기 민감주 쪽으로 매수세가 이동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한번 참고적으로 대응해 볼 필요가 있겠고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살아나느냐 살아나지 못하느냐 그 잣대는 해운 항공업종에 달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격적인 경기가 체감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물동량이 증가를 해야겠죠. 현재 뭐 해운, 운송, 항공 관련주의 경우 상당히 바닥권에 머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일부 그 해운업종의 경우는 바닥권에서 탈피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회복 잣대는 해운업종에서 찾아봐야겠고요. 금일도 그 코스피 시장이 약간 뭐 보합권을 형성하는 그런 등락을 보임에 따라 뭐 통신, 제약 섹터, 특히 금일은 뭐 제약 섹터가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나면서 뭐 종근당이 52주 신고가를 나타내면서 제약주들의 그런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통신, 그 다음에 제약주 내에서도 종목별로 실적 관련 우선주로 차별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IT 섹터, 그 다음에 뭐 경기 민감주, 내수주 이렇게 그 뭐랄까 선별적으로 대응할 필요 없이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은 선별적으로 해서 올라간다 그런 장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금일 뭐 코스닥 시장 상당히 좋은 흐름이 전개됐지만 계속해서 LED 조명, 2차 전지, 그 다음에 태양광 이쪽 시장은 꾸준하게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수급이 괜찮은 종목 선별적으로 대응한다면은 뭐 변동성이 심한 현 난국에서 뭐 시장 대응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선윤 대표께서도 역시 코스닥 실적주에 대한 매수를 당부하시네요. 네, 코스피 이제 대형주 관련 실적 발표가 거의 다 이제 끝났잖아요. 이제 지난 제가 금요일날 잠깐 나와서 말씀드렸을 때가 대형주 끝나고 코스피 중형주 쪽에 발표가 있을 거고 그다음 코스닥 쪽 발표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추천드렸던 게 이제 코스닥 중형주 쪽으로 코스피 중형주 말씀드렸었고요. 오늘은 이제 코스닥을 왜 말씀드리냐면요. 8월 이제 중순부터 해서 코스닥 종목들 실적 발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 살펴보자면은 코스피 관련 실적 발표한 종목들 어떤 종목은 가지만서도 잠깐 움직여주고 다시 한번 조금 횡보하는 모습이 굉장히 종목별로 많이 보인단 말이죠. 오늘 시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코스피 종목들 재미가 없었어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좀 약보합권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코스닥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금 어느 정도 그 상승 가능성을 둘 때 먼저 움직이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또 게임주들이 먼저 좀 치고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상승폭이 오늘 첫 번째로 좀 반등을 줬습니다. 전자결제 관련주들 오늘 좀 굉장히 큰 폭으로 좀 많이 올랐잖아요. KG 모빌리언스 뿐만이 아니라 KG 이니시스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큰 폭의 좀 반등을 줬단 말이죠. 그럼 전자결제 관련주들 뭐 때문에 오릅니까? 갤럭시 시리즈에 항상 따라가잖아요. 갤럭시 노트나 갤럭시 S 시리즈에 따라갑니다. 노트가 이제 뭐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출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갤럭시 S4 미니까지 조금 좀 빠르게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지금 시장 자체가 당연히 그럼 어떤 쪽으로 IT 부품주 쪽으로 실적 기대감이 되고 있고 또 하나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코스닥 쪽으로의 수급 상황이 몰릴 수밖에 없는 부분. 그럼 오늘 수급 상황 살펴보더라도 코스닥에서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외인들이 320억, 기관이 340억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틀 연속 들어와주고 있고요. 꾸준하게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매수세 자체가 기관들 중심으로 해서 이어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50에 안착을 시켜놨고요. 완벽하게.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사야 될 종목들은 바로 코스닥 실적주들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코스닥 실적주들이 이제 앞으로의 한 달 동안 장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대안이 될 거고요. 가장 많은 조금 수익을 가져들 수 있는 부분. 그렇다면은 어떤 부분? IT나 자동차 부품주들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 자동차 부품주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다시 한번 또 IT 관련주들이나 부품주들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 양호한 종목들,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하반기 이익 모멘텀이 굉장히 양호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매수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좀 코스닥을 조금 중심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 모두 실적 시즌에 딱 어울리는 실적과 관련된 종목 선정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또 그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명식 전문가님은 서울반도체네요. 네. 최근 들어서 시장의 변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특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가 지수 상승 이끌면서 시장이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금일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셀트리온이 상한가에 들어갔고, 서울반도체가 견고한 흐름을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즉,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서 펀더멘탈이 괜찮은 종목군들이 외부 변수에 그런 변동성 없이 완만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져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서울반도체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서울반도체 최근 들어서 영업이익률이 급속도로 개선되고 있죠. 1분기 영업이익률이 5.4%를 달성했는데 2분기에는 7.5%를 달성할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하반기 갈수록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증가해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2분기 실적은 아직 발표를 안 했는데 현재 시장 컨센서스에서 191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203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억 원 안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목표가도 43,000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3분기 경우 영업이익이 더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는 배경 요인은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을 하고 있고요. 현재 LED 조명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형성되는 그런 도입기를 지나서 성장 단계로 진입하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고요. 서울반도체의 경우에는 특허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LED 조명 가격이 계속해서 기술 진화로 인해서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또한 지난 정권과는 다르게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투자 정책 자금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LED 조명 시장의 그런 변동성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안정적인 그런 상승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1분기 실적 개선과 함께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 큰 폭의 주가 상승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작년도 연말부터 약 2만 원대 초반이죠. 2만 원대 초반 그러한 가격대부터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에 지수 변동에도 불구하고 35,000원대를 꾸준히 유지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적어도 서울반도체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35,000원대 61선이 지금 막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기이동평균선이 35,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추세 상승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매수 가격의 경우에는 37,200원대, 300원대 전후, 내일 또 상승한다면은 37,500원대 이하에서는 추격 매수해도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목표 가격의 경우에는 좀 높게 잡아서 45,000원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추세를 보면은 현재 서울반도체가 성장 동력이 의심됐던 시점이 4만원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2011년도죠. 네, 4만원대에서 급격한 가격 이탈이 나타났는데, 이 가격을 회복하면서 계속해서 45,000원대를 향한 상승 흐름이 중장기에 걸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일단 재매수의 관점으로 대응해도 괜찮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김성현 대표님의 KPF 듣겠습니다. 네, 잘 치셔야 됩니다. KPF입니다. 비슷한 이름이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동차 이제 부품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산업용 그 화스너 연결 부위죠. 강판 연결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베어링을 지금 생산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이 해외 법인에 대한 부분인데, 이 중국 쪽에 지금 공장이 완공이 돼서 그 부분이 3분기부터 실적으로 좀 잡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조금 크게 매출 확대 가능성이 열려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분기 때는 실적이 좋지는 않았어요. 1분기 때 좀 적자를 보였었는데요. 2분기부터 영업이익이 50억 이상이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3분기 때는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이 예상이 됩니다. 자, 주목할 점은 이건 것 같습니다. KPF가 지금 바닥권부터 해서 반등을 주는데 수급 상황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수급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KPF 수급창을 열어보자면요. 지금 기관들이 오늘까지 해서 6일 연속 순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확실하게 집 나갔던 기관들이 지금 다시 지금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상으로 봤을 때도 개인들이 완벽하게 빠져나가는 흐름, 차트를 보면요. 바닥권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서서히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고, 실적 2분기 때, 흑자 전환이죠. 완벽하게 지금 좋은 실적 내보낼 거고요. 주가 골드크로스 초입 구간에서 타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고, 수급까지 같이. 오늘 수급 들어온 거 중에 투신이 73,000주, 오늘 기관이 9만 주 들어왔습니다. 9만 주 이렇게 많은 물량, 하루 거래량이 많을 때가 뭐 20만 주, 30만 주 이 정도 됐는데, 오늘 거래량 21만 주 중에 기관이 9만 1,000주가 들어왔고요. 그냥 기관이 그냥 싸그리 담는다는 거죠. 그냥 쓸어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은, 주가 반등을 가져온다면요. 골드크로스 초입 구간 120일선 라인에 해당하는 부분인 9,000원 정도 라인까지는 1차적인 반등 구간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좀 더 짧게 보자면 8,500원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충분하게 전 고점에 해당하는 부분이었던 1차 고점 6월 초인가요? 이때 8,500원 라인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죠.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시작했습니다. 수급이 이때 들어왔습니다. 바닥이 아니라 이제서야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고서 담으셔야 되는 거고 좀 더 크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만 8,500원에서 한 9,000원 라인 내일 시초가로 담으셔도 괜찮습니다. 시초가 담으시고요. 대응하시길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KPF까지 들어봤습니다. 추천 종목 AS 해봐야죠. 먼저 말씀하신 두산, 매수가 미도달입니다.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그 두산의 경우에는 그 지난 월요일 그 말씀드린 이후 화요일 날부터 상승 모멘텀이 전개됐기 때문에 매수가에 그 근접하지 못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단기적인 모멘텀으로서 약 14만 원을 목표가 제시해드렸는데 이미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은 한 단계 더 도약해서 14만 5천 원대까지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겠고요. 설사 뭐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13만 7천 원, 6천 원대만 지지해준다면은 그 장기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지는 그런 중간 지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진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뭐 14만 원대 이하에서 재매수의 관점으로 대응해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한일 이화는 벌써 10.8% 두 자릿수 수익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기간은 아직 매수하고 있으니까요. 가져가시고요. 기관들 매도 나올 때 그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이명수 전문가, 김선희 대표 두 분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내일 장 1, 2부 여기서 모두 마치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